명리학의 합의 종류가 다양하게 있습니다. 천간합, 지지에는 삼합, 방합, 육합 등이 대표적이죠. 그 중에서 오늘은 삼합에 대해서 설명할까 합니다. 특히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삼합을 통변에 활용할 때는에 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삼합을 통변에 활용할 때는 이렇게 말합니다. 삼합은 재능을 말합니다. 합이 됐다는 것은 재능을 점차적으로 향상시켜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환경 특징, 그러니까 내 주변 환경 특징이 되는 방합하고는 대별되죠. 즉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방합은 내 주변 환경 특징을 설명하는 것이고, 삼합은 환경에서 사는 나 개인의 재능을 향상시켜가는 과정을 설명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삼합을 재능을 합니다. 그리고 삼합을 사주에 대입할 때는 연지 기준한 삼합이 있습니다. 그리고 월지 기준한 삼합이 있는데, 일지하고 시지에는 삼합으로 통변하지 않고 방합으로 통변한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삼합이 어떤 식으로 통변이 나오나 생각하시면 되는데, 연지 기준하는 삼합은 국법명리학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덕형이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연지 기준에서 연에서 월과 삼합했을 때를 제복형을 합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 지주가 될 수 있다, 요즘 흔히 말하는 조물주보다 높은 건물주가 될 수 있다, 이런 식의 설명을 하고, 연에서 일하고 삼합이 됐을 때는 사람을 얻는 복이 있다. 그래서 즉 지위를 얻는 복, 사람을 얻는 복, 그래서 귀하게 된다. 그래서 이 복덕형은 부귀로 얻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거는 이제 노력에 해당하지 않고 타고날 때 이렇게 조건 좋게 타고났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건 국법명리학이하고 신법명리학에서 이야기하는 삼합은 월지다 대입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월지에서 재능형이라고 합니다. 이제 월지를 기준하는 건 삼합이 재능형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재능을 만들어가는 과정이 있는데, 월지가 이미 방합이 있을 경우, 이미 방합이 있고 삼합이 그곳에 다시 같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방합이 이미 있고 삼합이 있을 경우, 이런 걸 뜻하는 겁니다. 말하자면 좌월이라고 해서 좌축이 있고 좌진합이나 좌신합으로 삼합이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고정된 환경에서, 그 환경 특징에서 자기 재능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고정 환경에서 자기 특징이라는 재능을 만들어 간다, 이런 뜻입니다. 즉 환경이 고정되어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나서 월지에 이미 상충이 있고 삼합이 또 있을 경우,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좌월에 태어나서 좌우충이 있고 신자진 삼합이 있을 경우 그럽니다. 이런 것들은 그 고정된 환경 말고 변화된 환경으로 이동을 해서 새로운 자기 재능을 만들어 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변화를 통해서 자기 특징을, 자기 재능을 만들어 간다는 걸로 이 두 가지로 이렇게 통변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고 나서 방합과 상충이 없을 경우에 삼합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은 환경 특징을 못 얻었거나 환경 변화를 못 얻은 곳에 삼합이 있잖아요. 이런 거는
이렇게 환경에 최적화된 개인 재능이지 최적화된 재능은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 재능이지 특수한 재능은 아니라고 판단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다시 네 번째 게 있는데 삼합의 기준은 항상 좌오묘요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신자진 수국했을 때는 자가 기준이라 이런 뜻입니다. 그 중에서 어떤 식으로 방식으로 얘기하냐면 만약에 좌오묘 중에 만약에 신을 얻었다, 신자준 중에 자가 신을 얻었다 그러면 이 재능이 활용성 위주로 재능을 마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파급효과 위주로 세상에 써먹을 위주로 재능을 마련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약간 그 재능은 잘 팔리는 재능, 효과를 얻기 위한 재능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잘하는 것이 신을 얻은 게 아니라 진을 얻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진합이 되죠. 이렇게 되면 이거는 자기의 필요한 전문성 재능이랍니다. 그렇지만 자진합으로 재능을 얻었다고 해서 마음 팔린다는 뜻은 아니지만 자기 재능을 높이기 위한 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렇지만 시장 효과는 좌우묘가 중심이 되지만 중심이 되어서 만약에 신자재 때 자가 중심에서 신을 얻었으면 이렇게 재능을 팔아먹는 효과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효능이 요즘은 더 큽니다. 근데 진하고 합을 했다 하면 자기 재능을 만드는 실력이 더 우수하다는 뜻입니다. 결국은 신자진, 인호술, 해묘미, 사유축 중에 좌우묘를 기준하는데 가령 신자진 기준하면 자진합은 자기 실력이 우수한 거지만 그 실력을 팔아먹는 효과는 약간 작다는 뜻이고 자신합은 실력이 크진 않지만 팔아먹는 효과는 크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삼합이 됐는데 좌우묘유가 빠진 삼합이다 싶다. 그럼 다시 신자진 수국에서 자수가 빠진 신과 진이 됐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거는 큰 특징이나 큰 파급 효과를 일으키지 못하는 삼합이기 때문에 삼합이 안 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냥 일반적 재능에 들어가지 특수한 재능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유축 중에 유가 빠진 사축 재능 소유자거든요. 그렇지만 저는 원령에 있는 게 아니라 일지에 있습니다. 일지에 있고 연지에 있잖아요. 이런 경우의 재능은 연하고 일하고 합쳐서 사람을 많이 얻을 수 있는 복덕을 타고났구나 하고 재능으로 보시면 안 된다. 이런 경우는 그렇죠? 제가 자월이니까 만약에 제가 자월이다. 그럼 자축합이다. 그러면 환경에서 그 환경을 활용한 재능을 얻으려면 자월이니까 진을 얻으면 그 환경에서 실력이 큰 전문성을 얻었고요. 신을 얻었으면 그 환경에 팔아먹을 능력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삼합을 통변에 활용하는 방법을 설명한 겁니다. 삼합의 이치나 방합의 이치를 설명한 것은 아닙니다. 다음 기회에 삼합의 이치, 방합의 이치를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